자, 오늘은 120페이지 엘니뇨와 남방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남방 진동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엘니뇨와 남방 진동. 일단 요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에 일단 밑줄을 먼저 치세요. 네. 화면을 정지시키시고요. 밑줄을 먼저 쳐 놓으세요. 자, 선생님은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니뇨,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엘니뇨는 자, 이 태평양 상에서 자, 이쪽이 동태평양이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이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있는 동남아시아가 있는 서태평양입니다. 당연히 이제 적도 부근이죠. 적도 부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지금 자,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자, 평상시에 이 적도 부근의 태평양은 어떤 상황이냐? 무역풍이 붑니다. 그죠? 적도 부근이니까 무역풍이 불어요. 자, 무역풍은 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이제 표층수는 자, 표층수는 역시 무역풍에 의해서 자, 서쪽으로 표층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서쪽으로 표층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동태평양의 표층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태평양에는 따뜻한 표층 해수가 쌓이게 됩니다. 따뜻한 표층 해수가 쌓이게 되고요. 동태평양은 표층수가 이동해 가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용승 현상이 일어나요. 용승 현상에 의해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위도인데도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수온이 더 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수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의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슨 기류가 발달해? 상승 기류가 발달해.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뭐야?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표층에서의. 자, 반면에 동태평양은 차가우면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발달하는 겁니다. 고기압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 동일한 위도상에서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으니까 하강기류, 고기압이 생기고 서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으니까 상승기류,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서태평양 쪽은, 저 동남아시아 쪽은 비가 많이 옵니다.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태평양 쪽은 비가 안 와요. 여기는 이제 가물죠. 그래서 같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동태평양에 있는 뭐 남아메리카 이쪽 있죠. 그죠? 네, 적도 부근의 남아메리카는요. 건조한 기후 지역이에요. 반면에 서태평양이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우 지역이죠. 비가 많이 오는 다우 지역. 자, 이 공기가 자, 상승한 공기가 이제 이렇게 그죠? 이동하면서 하강하고 이러면서 뭐야? 하나의 서클, 순환을 이루게 되죠. 순환.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의 모습. 설명을 보시면 서태평양에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비가 많이 내려요.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날씨가 맑죠.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자, 이 워커라는 사람이 이 순환을 설명을 했어. 그죠? 서태평양, 이제 무역풍에 의해서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쌓이면서 상승기류, 동태평양은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용승되면서 하강기류,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을 이루게 된다. 기압 배치가 저기압,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순환을 이루게 된다. 이런 순환을 이제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워커 순환. 이게 이제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설명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페루 연안이거든요. 페루 연안.
폐로 연하는 평상시에 용승이 잘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영양염류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뭐라 했어? 플라크톤이 풍부해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주기적이라고 하기도 좀 되게 불규칙적이죠. 어떻게 보면. 불규칙적으로. 3에서 한 7년을 주기로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고기압이 형성됐던 동태평양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저기압이 형성됐던 서태평양에 고기압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기압 분포가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었는데 3에서 7년을 주기로 좀 불규칙하게 이게 바뀌어요.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이 저기압이 됩니다. 이땐 왜 그러냐?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져요. 그런데 여기 보지만 확실한 이유는 아직 몰라요. 이거 찾아내면 노벨상감입니다. 그죠? 아직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규칙하게 3에서 7년을 주기로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동태평양의 표층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죠? 약해져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쌓이는 양이 줄어드니까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져.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원래는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저기압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고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지. 반면에 동태평양은 어때? 따뜻한 표층수가 빠져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표층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용승이 약하죠. 용승이 약하니까 차가운 물이 이제 거의 안 올라와. 또는 적게 올라와. 그러니까 표층수가 평상시보다 수온이 이때보다 수온이 어떻게 돼? 높아져요. 수온이 높아지니까 여기 이제 뭐가 형성돼?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압 배치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강수 현상도 달라져요. 오히려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줄어들고 동태평양이 강수량이 늘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엘니뇨. 그러니까 평상시와 반대로 서태평양의 고기압, 동태평양의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강수량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뭐야?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 근데 또 이런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기로, 그죠? 3에서 7년 이렇게 좀 불규칙한 주기로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것도 역시 아직 원인은 잘 몰라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서태평양의 저기압은 더 발달하고 동태평양의 고기압은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거지. 평상시보다 더 강한 비,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거고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수온이 낮아지고 더 건조해진 날씨를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압 배치,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시기를 라니냐 시기라고 합니다. 라니냐.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게 그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인데 뜻이 이 엘니뇨는 뭐 아기 예수, 그죠? 아기 예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란 뜻이고 라니냐는 여자아이란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에 기압 배치, 그리고 무역풍의 세기, 다음에 용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죠? 다음에 강수 형태의 날씨, 요거를 여러분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방 진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 기압 배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었다가, 어떤 때는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압 배치가 서로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진동한다. 그죠? 왔다 갔다 한다. 우리 그것을 남방 진동이라고 합니다. 남방 진동. 자, 이렇게, 그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간의 기압 변화가 시소와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시소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남방 진동이라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동태평양에서 이제 엘니뇨와 라니뇨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태평양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돼. 그런 때를 엘니뇨라고 하는 거예요.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그죠? 용승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지속돼야 돼. 한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엘니뇨라고 하고요. 그 반대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압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름으로써 해양과 대기의 여러 가지 기상현상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엘니뇨와 남방 진동을 합쳐서 엔소라고 합니다. 엔소. 엘니뇨 남방 진동, 엔소라고도 불러요. 뭐 이런 용어에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엘니뇨의 남방 진동 해석하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이제 문제를 내면 이걸 이렇게 가리는 거야. 이게 어떤 게 엘니뇨식인지를 안 줘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동태평양이 수온이 어때? 빨간색이니까 높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이거? 이거 엘니뇨인 거예요. 원래는 서태평양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동태평양이 수온이 낮고 서태평양이 수온이 높지,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평상시나 라니냐하고는 좀 헷갈릴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평상시는 이게 한 파란색은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전 영역이 이제 저온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무역풍이 강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면 이렇게 줍니다. 하나는 엘니뇨식이고 하나는 라니냐식이다. 이렇게 무슨 문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니냐와 평상시를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보고 어떤 게 엘니뇨식이고 어떤 게 라니뇨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자, 가에서 열대 태평양의 수온 편차 분포를 보고 서태평양, 동태평양, 자, 기압 배치를 설명해보자. 자, 여기가 어때? 수온이 높죠?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서 오히려 저기압. 그죠?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는 거죠.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이 고기압, 서태평양이 저기압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서로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왔다 갔다 희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죠? 자, 이것을 뭐라 그래? 남방진동. 그죠? 남방진동.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엘니뇨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엔소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자, 다음에 엘니뇨 시기에는 자, 이게 이제 날씨를 설명하는 거예요. 엘니뇨 시기에는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거지.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고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건조한 날씨를 보여요. 평상시보다. 근데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고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강수량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 용승이 약해지죠.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영양염류가 적게 올라오고 플랑크톤이 줄어드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다 떠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던 페루 연안의 동태평양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라니냐는 자, 요거와 엘니뇨와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탐구에 나와 있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은요, 그냥 넘기시고, 자, 여기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많이, 그죠? 이상 기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들이 나타난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의해서 해수의 수온이 변하면 기압 배치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죠. 그죠? 날씨가 변해. 그리고 이제 뭐 용승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면서 플랑크톤이 많고 적고, 그럼 이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를 일으키죠. 자, 이러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를 일으키고요. 기압 배치가 변하면서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과 같은 각종 기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엘니뇨와 라니냐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 보시면 뭐 엘니뇨 시기에는요, 그죠? 자, 엘니뇨는 동태평양이 고온, 그죠? 서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저온 되면서, 자, 고온되는 지역이니까 상승기류가 강해지니까 비가 많이 와 다습해지고요. 저온되는 지역은 뭐야?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구름이 적게 생기니까 비가 적게 와 건조한 지역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라니냐 때는요. 라니냐 때는 이제 동태평양이 더 건조해지는 거지. 더 차갑고 건조해지는 거고요. 서태평양은 더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홍수 피해를 입히고 여기는 뭐 가뭄을 일으키게 되고 그죠? 이러한 이상 기후들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기 한번 뭐 읽어보시고요. 자, 스스로 점검하기. 자, 용승과 침강의 차이. 그죠? 앞에서 했던 내용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뭐, 이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들은 좀, 뭐랄까, 좀, 큰 스케일의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뭐 어떤 지역의 날씨가 뭐 고온이 되고 저온이 되고 이렇게 지역별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 전체적으로 이 지역 태평양상에서 동태평양상에서 서태평양상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수온 변화라든가 수온이 이제 당연히 대기의 온도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온 변화, 그다음에 기압 배치, 그다음에 뭐 해양생물, 뭐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는 것, 용순과 관련지어서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이게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어지면 이 그림 중에서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냐, 뭐 평상시 모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엘니뇨와 남방 진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